카지노 공기업 강원랜드의 비리가 연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인사 비리에 또 1억 원이 넘는 자동차 개조까지 도대체 어떻게 이런 문제들이 오랜 기간 계속될 수 있었는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환 기자. 네, 강원 취재본부입니다. 먼저 채용 비리 문제부터 좀 이야기를 해보죠. 청탁자, 거의 합격자 다다, 전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네. 이게 공기업 공채 아니겠습니까? 너무 허술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강원랜드라는 공기업이 탄생한 배경과 연관이 좀 있습니다. 정부의 이 강제 폐강 이후에 폐광지 경제 관광 활성화라는 이유를 위해서 내국인 카지노라는 유일무이한 이 특혜가 부여돼서 탄생한 공기업 바로 강원랜드입니다. 예. 따라서 이 폐광 지역과 밀접하게 유착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이 카지노 이익이 워낙 많아서 강원랜드의 매출이 1조 6천억 원, 순이익이 5천억 원이 넘는데 이 지역으로 상당 부분이 투자 또는 기부되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유착이 있으니까 청탁도 가능했고 공채 시험입니다. 이 공채 시험도 엉터리였다 이런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채용 비리 사건은 사실 5년 전 최영집 전 사장 때 이뤄진 일입니다. 당시 대규모 카지노 증설을 하면서 직원도 많이 채용했습니다. 2012년 하반기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518명 선발했습니다. 평소 100명 정도 선발하는데요, 매년. 청탁한 직원이 이 자기소개서를 올리면 인사팀 직원이 평가 시스템에 몰래 들어가서 점수를 올렸고요. 2차인 인적성 검사는 아예 점수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또 3차 면접은 연필로 점수를 채점하면서 필요할 경우 수정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참 정말 대단합니다. 이런 방법을 썼다는 것 자체가요. 자, 그럼 이 청탁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네, 알려진 대로 염동열, 권성동, 한선교 의원 등 전현직 국회의원 7명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경찰이나 중앙부처 공무원, 언론인, 종교인 모두 다 있습니다. 예. 내부 임원은 물론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직원이나 사회이사도 수백 명 청탁을 할 정도로 청탁의 한 축이었습니다. 시도의원 등 지역 유지도 청탁을 많이 했는데요. 여기서는 금품도 같다는 그런 정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탁을 직접 했다고 고백한 지역 주민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좀 진로라도 좀 하게끔 부모님 엄마가 해달라는데 되든 안 되든 간에 얘기했을 뿐이 없지 않습니까? 동네 살면서 그게 그렇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과거 채용 비리 이야기를 해봤고요. 지금 이야기 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함승희 사장 차량 불법 개조 문제 YTN 단독 보도했습니다. 또 1억 원이 넘었다고 하고요. 개조 비용이. 호화 법인카드 문제 역시 보도했는데요. 자, 이런 접대 말고도요. 사내 접대비라는 게 또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 기업들은 법인카드라는 걸 사용합니다. 근데 강원랜드는 좀 다릅니다. 강원랜드는 이 밖에서 그러니까 정선 시내든 서울이든 부산이든 어디든 간에 다른 곳에서는 이 법인카드를 쓰고요. 강원랜드 내부에서는 사내 접대비라는 걸 쓰는 겁니다. 예. 내부 접대비를 ENT라고 하는데요. 강원랜드 안에 아시다시피 골프장이나 호텔, 고급 음식점 등이 모든 게 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이렇게 오는 사람이 많고요. 이 ENT 한도 역시 어마어마합니다. 사장이 연간 4천만 원대고요. 부사장이 3천만 원대입니다. 간부진은 누구나 다 있다고 할 수 있고요. 필요하면 일반 직원도 쓸 수가 있습니다. 접대비만 보통 한 직원의 연봉 가까이 될 것 같은데 이게 또 한도를 초과해서도 더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물론 그렇습니다. 이 함 사장이 법인카드를 쓸 때 알려진 것을 보면 이 본인 것 외에도 비서실 카드 여러 장을 돌려서 이제 썼는데요. 이것 역시 그렇게 돌려 쓸 수가 있죠. 전체 금액이 얼마인지 저희가 정보 공개 청구를 했지만 사생활 유출이라는 이유로 비공개 답변이 나왔습니다. 예. 또 한 가지 사내 접대비, 그러니까 ENT가 이 강원랜드 내부에서 쓰는 자기 매출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쓴 금액의 반으로 낮춰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관광객이 강원랜드에서 밥을 먹으면 1인분에 10만 원을 내야 하는데 접대를 받는 사람은 공짜로고요. 그리고 강원랜드 내부 매출은 5만 원이 잡히는 겁니다. 내부 규정상 그렇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취지 자체를 무시하는 금액 자체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 방편이기도 합니다. 이게 회계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메인 매출을 작자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 매출이잖아요. 외부에서 쓰신 거지 내부는 더 많아요. 자, 이제 이 부분 궁금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내부 접대비는 누구에게 쓴 겁니까? 네, 그게 그 취재의 가장 큰 목적이었기도 했는데 원래 이 사내 접대비라는 것은 강원랜드의 관계 기관이나 홍보, 마케팅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불만 제기 고객, 컴플레인 고객이라고 하죠. 이런 경우에만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실제 사장이야 일부 간부 직원의 지인 또는 가족이 이용하거나 지인이나 가족. 국회, 중앙부처, 감찰기관 등 권력기관 관계자가 접대를 받았습니다. 어제 저녁에 국회에서 자료가 하나 나왔는데요.
국가정보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회원들 역시 이 ENT 내부 접대를 받았습니다. 예. 양지회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정원의 정치 댓글 공작 중에서 사이버 외곽팀의 주축이 된 것으로 지목되기도 했죠. 그렇죠. 당시에 수백만 원 골프 비용과 밥값, 찹값 모두 다 강원랜드가 대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이게 다가 아닙니다. 함승희 사장 역시 그 채용 특혜 의혹에도 휩싸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함 사장은 사실 이 채용 비리 특혜 문제가 나올 때 과거 전 사장 때 일이다라고 해서 이제 말을 아꼈는데요. 강원랜드 함승희 사장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학술 포럼 오늘과 미래 줄여서 포럼 올해라는 단체가 나옵니다. 네. 이 포럼 올해는 친박연대 최고위원을 역임했던 함승희 강원랜드 사장이 지난 2008년부터 이끌고 있는 그런 학술 포럼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단체 모임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예. 현재 강원랜드 임원 12명 가운데 함승희 사장을 포함한 5명이 이 단체 회원이고요. 이 과정에서 1순위자 대신 2순위자를 사장이 낙점해서 임원으로 이제 앉혔습니다. 예. 또 사장이 추천하는 강원랜드 위원회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예를 들어 강원랜드 내부에 사회공헌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강원랜드가 어디에 얼마나 기부를 할 것인지, 투자를 할 것인지, 지원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이 막강한 그런 권한을 가졌는데요. 그렇죠. 예. 이 위원회 멤버 5명 가운데 4명이 올해 포럼 회원입니다. 포럼 올해 회원들은 강원랜드의 고액 강연자 강사로도 이름이 올라와 있는데요. 강원랜드에서는 물론 포럼 올해가 단순한 학술 단체이고 회원들의 능력이나 경력이 인정돼서 채용했고 강사로 모셨다는 입장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사내 접대비 역시 상당 사용액이 이들과 연관이 있다는 강원랜드 내부 그런 제보도 있었습니다. 사내 접대비 역시 참 뭐 까도 나오는 지금 의혹들입니다. 앞으로 이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질 텐데요. 어떻게 진행될까요? 네, 강원랜드의 경우 제가 오랫동안 출입을 하면서 취재를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8명의 대표이사 중에서 말썽 없이 정상적으로 3년 임기를 채운 사람이 단 1명입니다. 예. 다음 달에 함승희 사장 퇴임이 예정돼 있는데요. 오늘 오전부터 강원랜드 국정감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오는 31일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 최영집 전 사장과 함승희 사장, 현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이 채용 비리와 관련한 검찰 수사도 진행되는데 이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더 확대될지는 사실 안개 속입니다. 그렇군요. 최영집 전 사장 등 2명만 현재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따라서 축소, 은폐 수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참여연대에서는 강원랜드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 당시에 청탁을 하지 않고 순수하게 시험을 준비해서 떨어진 피해자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 피해자들을 모아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네, 참 정말 여러 가지 살펴봤는데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분명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취재본부에서 YTN 지원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